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죽음이라는 웰다잉,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죽을 것인가,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우리 정지승 강사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정지승. 제가 정말 많은 곳에 강의를 다녔어도 이렇게 잘생긴 총장님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 행자 언니는 일단 행자 언니는 나이가 거꾸로 가. 그리고 또 임효린 대표님이 아세요? 그 시니어의 아이유인 거? 또 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이제 오행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요 10년 전에 웰다잉이라는 강사들을 뽑아서 이제 교육을 했어요. 트레이닝을.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다가 어르신들 앉혀놓고 잘 죽어야 돼, 잘 죽어야 돼 이러니까 노인들이 아니 지금의 10년 전이면 그들이 80, 90 이제 저 세상 안녕하신 분들이 많죠. 아니 재수없게 웃다가 가야 되는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폭망했어요. 웰다잉이 10년 전에 한 바퀴 싹 돌았는데 폭망한 거예요. 왜? 이게 죽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잘 살다 가는 게 잘 죽는 거다라고 연장선인데, 그때 우리의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자는 재수도 없으니 3 다음에 5층으로 가는 그런 세대를 살았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뭐였냐면요, 안타깝게도 많이 못 배우신 분들이에요. 그 인문학의 그리고 심리학자들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죽음이란 걸 받아들이기가 쉽더라. 학문적으로 많이 느끼고 고뇌하고 글을 많이 본 사람들이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낫더라라는 판단이 나왔어요. 결국은 지금 70, 80대 분들은 못 받아들였다면 지금의 60대들이 앞으로 10년 뒤에는 이 교육이 의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제 10년이 딱 돌고 나니까 맨날 와서 율동하고 맨날 이거 하니까 어르신들이 이게 머리가 똑똑해져가지고 이제 그만하고 조금 우리에게 나은 삶의 질을 높은 강의를 해줘라는 게 웰다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024년 1월이 되면 복지관에서 뭐를 하냐면 강사들한테 계획서를 받아요. 프로그램을. 그쵸? 웰다잉이 가장 많았어요. 거제 같은데, 통영 같은 데는 지금도 계속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러면 지금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자가 인간의 유한한 생명의 하나라는 거를 인식하고 교육하면 괜찮다. 왜? 저 지금 아버지가 숨을 이렇게 쉬고 계세요. 네, 전남 자흥 아세요? 네, 여기서 가려면 한 길이요, 한 길. 근데 의사가 아까 뭐라 했냐면 프로필을 막 찍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너가 오기 전에 너가 아빠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여기 앉아갖고 할까요? 마스카라 막 밑으로 떨어지고 총장님 나 가야 돼. 네 알아서 해. 하고 갔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강의가 끝내고 나면 슬퍼질랍니다. 자, 웰다잉과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한 번의 죽음의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를 오늘 제가 7시 반인데 원래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은데 다음 기회로 하고 딱 8시 20분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김용신 작가님이 한 거 음악 한번 잔잔하게 틀어주시겠어요? 제가 할까요? 네. 굶어보면 안다. 밥이 하늘인 걸.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다. 물이 생명인 걸. 일이 없어 놀아보면 안다. 일터가 낙원인 걸. 아파보면 안다. 건강이 큰 재산인 걸. 잃은 뒤에 알게 된다. 그것이 참 소중한 걸. 이별한 뒤에 알게 된다. 그이가 천사인 걸. 지나보면 안다. 고통이 추억인 걸. 불행해지면 안다. 아주 작은 게 행복인 걸. 죽음이 닥치면 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걸. 웰다잉의 웰빙의 교육의 키워드는 내가 주인공이 되다가 죽어야 돼요. 남의 살이 하지 말고 되게 삶을 살다 보면 되게 서러울 때가 많아요. 그쵸? 왜 그러면 지금부터 죽음 공부를 해야 하나라는 어떠한 키워드를 딱 냈을 때 저는 혹시 1번에 이게 뭔지 아세요? 거울 보이세요? 1번과 2번은 종교적으로 조금 다르지만 이거는 불교에서 업경대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비춰지는 내 삶을 싹 지나가면서 네가 착한지 나쁜지 이렇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업경대 앞에 있으면 내 생전의 삶과 그리고 나의 다음 세대가 연결이 된다고 하죠. 여기는 요거만 얘기하면 이제 기독교 분들이 뭐라 할까봐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의 거울을 보여주었다고요.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처럼 살고 또 다른 세상을 가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의 지금 이 순간처럼 여러분들이 업경대 앞에 섰을 때 후회 없고 잘 살았다라는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게 저는 이 교육의 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아버지의 병마를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나면 우리 형제 5남매 중에 누군가가 차례가 돌아옵니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두렵게만 생각하면 아버지를 못 보내겠죠. 아버지가 가고 우리가 가고 우리 자식이 가고 이게 바로 인생이라면 이 내가 훗날 내 삶을 정리했을 때 이 업경대 앞에서 정말 잘 살았노라 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나는 지금 80 노인인데 거울을 비춰본 나는 늘 20대 청춘이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심리래요. 죽고 싶지 않고 영원하고 불로 장생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인간의 욕심은 내가 그 욕심이 많다고 해서 많이 살잖아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84세인데 얼마 전에 그 남희루 씨라는 86세의 남성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생각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못 배우시고 그 시골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84세야.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90세, 100세 죽으면 되게 억울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 시절에 태어나서 성우, 탤런트,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인생은 고만고만하구나. 우리 아버지 억울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건희 회장이 72세 죽었어요. 대한민국에 모든 돈을 갖고 온 사람이 우리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거에 위안을 삼고 살아왔어요. 되게 이기적이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게 나한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자, 인간의 욕심을 볼 때는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 지금 선생님들은 저를 보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을 못 보죠.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나를 느낄 수 있는 건 나의 사물 앞에 있는 거울 속의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울과의 내 삶의 욕심을 내리는 연습이 필요하는데요. 그걸 저는 나를 돌아보는 연습이라고 하는데 바둑에서 복기라는 게 있어요. 바둑을 두고 나면 진 사람과 이긴 사람이 후딱 일어나서 가지 않아요. 되게 예의 바르고 되게 서로를 존중하는 하나의 경기죠. 진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해서 졌는지를 다시 그 집을 돌아보는 거고 그리고 이긴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겼는지 다시 가는 걸 우리는 복기, 돌아본다, 다시 가본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기는 바둑에서만이 얘가 아니고 우리들의 삶에 지금 내가 뭐 70 됐는데 60 됐는데 50 됐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내 삶에 나를 거울 속에서 비쳤을 때 내가 내 자식한테 죽을 때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제 21세기에 AI하고 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가 고민을 해야 해요. 자, 나는 고통스러운데 내 가족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병이 뭘까요? 한 방에 가는 심장마비. 자, 두 번째. 나는 아무 생각 없는데 내 가족이 고통 있는 게 뭘까요? 암덩어리. 그 다음에 골 때린 치매.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는 심장마비로 죽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나 하나만 힘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옛날부터 내 자식에게 뭔가를 희생하고 뭔가 주려고 하죠. 근데 끝에 가서 다 막 10년, 20년 이러고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자, 복기는 내가 지금부터 나를 돌아보는 연습. 나를 돌아봐서 내가 화장실을 갔는데 물을 내렸는지, 내가 루즈를 발랐는데 여기 이렇게 말 올라가진 않았는지, 내가 오늘 머리가 어제에 비해서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갔는지, 내가 아침에 출근하고 나오면서 아니면 내지는 전철을 타면서 내 넥타이가 삐뚤어지지 않았는지를 보는 걸 우리는 복기, 외형적인 복기. 그럼 내면적인 복기는 뭘까요? 내가 오늘 누구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남편이 아침에 그래요. 퇴직하고 집에서 있는데 한 10만 원이 필요한데 여보 10만 원만 줘. 그랬더니 어디다 쓰려고 인간아. 이렇게 하진 않았는지. 왜냐면 그는 그걸로 와이프 생일 파티를 준비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기가 되게 중요한데 정지승이라는 접니다. 그냥 프로필 한 장만 봐도 꽉 차죠. 나름대로 23년 차의 강사 경력과 대학 교수, 컨설팅의 CEO, 여기서 자격증이 100개를 땄습니다.
아유, 저는 이 자격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고등학교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승아,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다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저는 뭐 겸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돈과 시간과 나의 노력이면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남들 봄날 꽃구경 갈 때 넌 공부를 했고 남들 여행 갈 때 너는 그 돈으로 책을 샀어. 너 너무 멋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까 총장님 얘기했죠. 뭔가에 복을 지으려면 뭘 해야 되냐?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한테 하나를 주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꽉 찬 제 자신을 보면서 되게 뿌듯해하는 스타일입니다. 책을 4권을 썼어요. 책을 저쪽에서부터 쭉 4권을 썼는데 그건 역시 제 나름대로의 성실함이었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내 삶을 25년 동안 강사 생활을 해오면서 성실히 달려온 저는 그렇다고 가정을 소홀히 놓지 않았어요. 기호 1번 제 아들, 기호 2번 제 아들, 기호 3번 같이 살아온 남자입니다. 나의 분신이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가족인데 가족도 성실히 돌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절부절하면서 저녁 해놓고 가고 안절부절하면서 공부하고 이걸 누가 알아줘? 나만 안다. 나만 안다. 내 삶의 위대함은 오직 나만 알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첫 번째 목적은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나를 잘 돌봤을 때 주위에서 박수를 쳐줍니다. 엄마가 자식에게 막 헌신했는데 어느 날 뇌경색이 와서 누워있으면 그 자식들은 뭐라고 하냐? 왜 우리 엄마는 누가 우리에게 헌신하랬어? 왜? 우리가 좀 살라는데 24시간 간병이 붙어야 되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2번 갈 거 짜증내고 3번 갈 거 짜증냅니다. 저는 오직 나만이 제가 해왔던 이거에 칭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홍신 작가님도 얘기했죠. 주인공은 나다. 뭐라 떠들어도 주인공은 나였을 때 웰빙이 되고 웰다잉이 된다. 자, 그리고 요거 뭐냐면 잘 안 보이시는데 귀고리예요. 귀고리 세트인데요. 아유, 저 소장님, 귀고리도 많네. 여기 또 있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오송 아세요? 오송? 전 제일 싫어해요. 시댁이거든요. 이제 오송 남자는 제가 뭐 비싼 것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 분수를 알아요. 그래서 이거 10,000원, 9,900원 막 이런 건데 사람이 심리가 자아 존중감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도 한 번씩 외딴 남자가 아닌 내 남자한테 이걸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쇼파 끝자리 그 인간한테 얘기를 해요. 나 귀고리 하나 사줘. 그러면 젠장 카드를 주든가 그래 사줄게 하면 끝날 것을 못 들은 척해. 리모컨이 점점 커져. 저는 이게 비싸지도 않아. 쿠팡에 총 세트 이거 3만 원밖에 안 해. 근데도 안 사주고 지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쿠팡에 보면 이거 3만 원에 6세트 7세트예요. 내가 사서 딱 보여줬어요. 자기야, 내가 이거 3만 원인데 괜찮지? 그랬을 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잘했어? 참 잘했네. 이거 괜찮은 남자야. 뭘 한 줄 알아요? 짝퉁 그거 하려고 해서 짝퉁 그거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짝퉁인들 내가 강의관 가서 하면 사람들이 다 물어봐. 소장님 그거 얼마예요? 10,000원이요. 기절해. 사람이 10,000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10만 원짜리 될 수 있어 라고 하면 그래 멋있다 해야 되는데 이게 다예요. 그래서 제가 더 생각했어요. 와,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나의 껴안는 나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양손 쫙 뻗어서 이렇게 해보세요. 토닥토닥 하세요. 정지승 너 멋있다. 시작. 누가 정지승이래요? 자기 이름을 해야지. 어떻게 답답해. 자, 정지승 사랑해. 시작. 예. 나를 껴안기를 잘해야 돼요. 나를 껴안기를 잘한다는 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뭔가 잘못이 됐을 때도 나를 위로하는 내가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제 전남 자흥에서 제가 충남 계룡시 살거든요. 남편이 군인이에요. 계룡시 사는데 거기가 왕복 7시간이에요. 근데 주말마다 갔죠. 아빠를 보러. 근데 올라오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나를 껴안기라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슬픈데 누군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 위로를 받고자 친구를 찾아봤더니 인연들 아버지는 중학교 때 다 죽고 없어. 내가 제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뭐라 했냐면 한참 웃다가 아, 나 행복하구나. 최소한 내 아버지가 내가 50은 넘어서 돌아가시니 행복하다고 나를 내가 껴안고 있더라고요. 아, 이게 자존감이라는 거래요. 다른 게 아니래요. 두 번째는 나에게 잘하고 나에게 칭찬을 해야 돼요. 그 강의를 많이 가보면 여기 되게 야무지고 똑똑한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만나려면 한 20년 강의를 해야 돼요. 삼성전자 본사 연구원의 석박사들이에요. 이거 최초 만든 애들이에요. 근데 저한테 강의가 와서 이 강의를 끝내고 나니까 담당자님이 저한테 상무님이 그러더라고요. 역시 자격증이 80개인 당신은 달랐다. 칭찬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오는데 차에서 제가 저한테 칭찬을 했어요. 너 잘했어. 네가 최고였어. 오늘. 스스로가 네가 최고였어 하니까 수원에서 내려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싶고 누군가가 칭찬했을 때 기분 좋은데 다시 한번 잘 봐보세요. 내가 나한테 칭찬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돈도 안 들어. 또 하나는 누가? 샘도 안 부려. 이연병. 아유, 미경이 같이 언니. 자, 여기는 저희 엄마 아빠의 30대 후반 같아요. 저 고추가 있는 거 보니까 동생, 나는 아니고 젊어서 저희 부모는 이렇게 없지만 잘 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엄마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컷줄을 하고 8년 동안을 이 아버지가 케어를 하더니 이 아버지가 이제 희마리가 없으시네. 저는 후회 없는 효도를 했어요. 돈 버는 대로 아버지가 아야 에어컨이 고장이다 그러면 삼성전자 자은 대리점에 전화하면 10분 내에 배달. 우리 아버지는 아야 바디 프렌드 안마기가 원한다 그러면 아빠 한 250짜리인데 내가 사줄까? 장윤정 걸로 해주라. 그럼 우리 아버지에게 후회 없는 효도와 제 스스로가 저를 사랑하는 방법을 내가 키웠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럭저럭. 세 번째는 관계를 잘해야 돼요. 관계는 내 와이프와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누가 있어요? 친구와의 관계.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돈이 많으면 좋지만 돈은 많은데 관계가 안 된 사람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90%, 치매가 80%, 중요한 건 자살이 95%래요. 저는 제가 거울을 좀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까 프로필 사진인데 배 힘주라더라고요. 이 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격하게 웃으신다. 저는 제가 여군 출신이에요. 그래서 군복을 입으면 되게 멋있었어요. 쌍꺼풀 없었어요. 지금은 한 건데 어찌됐든 그 남자가 나를 택한 건 쌍꺼풀 없고 군복 입은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배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아요. 맛있는 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프를 하면서 느끼는데 저는 항상 거울을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해요. 거울 속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내가 지금 잘 파악하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막 되게 언어의 마술사, 연금술사가 아니잖아요. 뭔가 누구를 만났을 때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장님 아들 대학 졸업하는데 한 5년 지났지? 어디 삼성 다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왜? 그 전에 이 사람이 삼성 얘기만 했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잘못이에요? 일단 모두가 봤을 땐 내 잘못이지만 쌍방이에요. 그럴 땐 빨리 치면 돼요. 그랬구나. 미안해. 몰랐어. 야, 요즘에 삼성 백혈병 죽더라. 중견기업 가. 이렇게 빨리 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닌 내가 나를 모르고 막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잖아요. 그건 잘난 체래요. 잘난 체.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건 남이 잘난 체를 할 때 그 사람에게 현명하게 지혜롭게 끌어갈 수 있는 거라면 반대로 가장 멍청한 건 잘난 체 할 때 고개 숙이고 아이고 난 뒤져버려야 돼. 저거 저럴 때 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나를 잘 알아들어라. 베풀어야 된대요. 베푼단 말이 뭐냐면 저는 이제 감사함을 좀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건데 햇반 언니가 얘기했어요. 햇반 언니는 항상 먼저 베풀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베풀고 계세요? 베푼다는 게 저는 이제 캠프를 하면 고등학교 아이들 캠프를 가면 과자를 덤핑으로 사요. 박스로. 근데 우리 그 출입 현관문 앞에 오감자 박스가 한 30개가 있으면 옆집 애가 또 셋이더라고. 걔네는 오고 가면서 얼마나 먹고 싶겠어. 저는요. 딱 그 박스 갔다 온 날 그 집에 박스 하나 갖다 줘요. 얘들아 먹어. 그래서 걔네들이 지난달에도 줬잖아요. 지난달에도 아줌마가 돈 벌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윗집 애들이 아들이 들이더라고. 또 줬어. 밑에 집에 또 줬어.
소문이 났어요. 우리 집은 과자 장사다. 근데 어떤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같은 군 간사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데 한번 인사를 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베푸신 분 못 봤어요. 그거 10,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저는 내가 옛날에 아이들 키울 때 누군가 과자 하나 준 게 고마웠고 우리 옆집 아이들이 매일 보면서 얼마나 먹고 싶을까 그 아이 마음에 먼저 배려하고 주었더니 그 엄마들이 고마워하고 또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군간사가 이게 뭐지 좀 촘촘하게 안 돼서 시끄럽거든요. 우리 집에 쫓아오지 않아. 너희들이 싸움갑다 이러지. 그래서 베풀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다 보면 내가 베푼 게 이게 인맥 지도라는 건데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었을 때 지도가 더 탄탄해져요. 내가 맨날 받기만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내가 어느 순간 허해져요. 그게 뭔 말이냐면 진짜 힘들 때 아무도 양치기 소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요 인맥 지도는 내가 누군가한테 줄 때 잊어버리고 주면 그것들이 나에게 진짜 힘들 때 도움이 되는 큰 구름 같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런 사태가 있을지 모르고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3달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건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바닷가에서 커피도 마시고 그랬는데 3달 만에 이렇게 홀쭉해지더니 오늘 위독해지셨어요. 근데 제가 웰다잉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버지가 아프고 또 그 전부터 강의는 특강식으로 했는데 항상 양성과정을 하면서 많이 공부를 했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제 책 쓴 거에 넣어봤어요. 내 아버지의 몸에 암이 산다네. 어릴 적 부모 잃고 평생 고아로 외롭게 살아오신 내 아버지. 처갓집 동네 터잡고 살아보리라 노력하는데 날파리 들끓어 남는 게 하나 없네. 가로 열고 처갓집 처형들.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 남의 집살이도 마다하지 않으시며 한 몸 불사르며 밤낮 없이 일만 하신 내 아버지. 세상 복이라고는 아무 복도 없던 내 아버지는 오남매 잘 키워 호강 받으려니 평생 고생시킨 마누라가 뇌출혈로 쓰러지네. 반신불구로 8년을 지내는 할망구를 돌보는 일을 홀로 이겨내시더니 반쪽 떠난 지 4년 만에 온몸에 암이 퍼져 이젠 죽도 밥도 아니라네. 내 아버지 불쌍한 내 아버지. 이제 좀 살라니 아프시다네. 인생이 뭐 이리 거지 같을까. 이제 좀 쉬려고 웃으려니 노안으로 수술도 안 된다네. 어찌할꼬 한숨만 내쉬고 있네. 부디 많은 고생 없이 편안하게 그저 바라네. 이게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썼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쓰여지네요. 이렇게 부모, 엄마가 8년 동안 긴 병에 있으면 오남매가 화합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죠. 돈 많이 들어가죠. 왜 울고 그래 오빠. 그래서 나도 아는데. 그래서 우리는 8년 동안 이미 정치의 난도 한번 겪었어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가 그러네? 자, 형제의 나는요, 결국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혀에서 나와요. 너가 잘해. 네가 잘했잖아? 네가 해. 이 혀에서 나오는 상처의 힘이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더라고요. 결국은 희망과 사랑과 소망과 의지라는 하나의 힘이 되면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잘 케어하는 거죠. 다행히 우리 아버지가 촌사람이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서 진단금이 많이 나와서 한 달에 그 700이 들어가는 병원비와 간병비를 감당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3천 남았는데 그거 못 쓰고 갈 것 같으니까 난 여기가 더 아파요. 난 그거 다 쓰고 가라고 했는데 결국은 상처가 우리에게 아픔으로 오는데 저는 웰다잉 강사잖아요. 그래서 이 오남매 톡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봤습니다. 우리 오남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모두 똑같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기도하며 힘내는 하루 되어요. 이렇게 하면 생각지도 않은 답이 옵니다. 그 무뚝뚝한 큰 오빠가 그래, 작은 오빠가 고맙다, 동생이 고맙습니다, 언니가 그래. 이 혀는 희망과 극복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 부모에 대한 그 관계가 마무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한 우리의 오형제는 자기 자식과의 관계 형성을 잘하고 갈까요? 못 갈까요? 잘하고. 인생이 왜 연습이고 왜 초등학교 가면 기억, 니은을 배운지 아십니까? 기억, 니은을 들었던 아이들은 안 들은 아이에 비해서 학교 가면 빨라요. 구구단을 들었던 아이는 들어가면 빨라요. 이게 간접 경험의 교육의 힘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경험의 교육을 하고 나면 내 자식과의 관계, 이별의 관계. 얼마 전에 제가 51거든요. 그렇게 안 보여요? 친구가 죽었어요. 40대
친구가 죽었는데 40대 같이 친구가 죽었는데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친구가 죽어가 그것도 그 브라이 친구 그 알 친구 우리 그 여자애들 그러잖아요 시골에 그 같이 산 친구인데 50하나에 죽었는데 그 친구의 죽음을 이별하기를 아파하기도 전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막 잔인한 4월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살다 가야 되고 그 친구가 잘 살다 갔기 때문에 잘 가라고 인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고향입니다. 살아보니 저 뜨거운 태양빛처럼 열정적이었던 날에도 살아보니 구름 속에 갇혀 세상빛이 흐려져 울었던 날에도 살아보니 어두운 밤 한 줄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날들에도 살아보니 오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안 살아본 내일의 기대가 있던 날에도 언제나 그곳의 주인공은 나였네. 사랑하며 살세 사랑하며 살아보세 살다가 가세나. 이런 글들을 쓰다 보면 내 마인드가 불편하고 아프다가도 다시 아까 우리 봉숭아학당에 막 왔을 때 모든 걸 잊어버리고 웃고 즐거웠던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뿐만 아니고 공자, 우리의 성현들, 성인들도 사랑하면서 사세요라고 강조하고 갔습니다. 왜? 중요하니까. 여기 보면 가서 사랑하고 또 가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공자, 사람이 둘 이상 관계를 가지면 항상 사랑을 하면서 살다 가세요라고 하는 이 명언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산 사람의 지혜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혹시나 내가 미운 사람이 있거나 내가 혹시나 저거하고 평생 경쟁이다 싶을 때는 잠시 내 마음을 탁 내려놓고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내 주위를 정리할 때 저 미운 년한테 뭐라고 갈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내가 평소에 너를 되게 부러워했고 되게 새침했지만 오늘부터 나는 너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부터 나는 너를 조금 안아주려고 해. 네가 나한테 찡찡대는 건 네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서 상처가 덜한 내가 이년아 안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휴먼 다큐멘터리에서 VR로 이렇게 너를 만났다라는 이 엄마가 아이를 먼저 보냈어요. 이 엄마가 그 휴먼 다큐멘터리를 보는 내내 제일 많이 했던 거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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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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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쇼파 끝자락한테 얘기를 해요. 사랑해. 의미 없어요. 그냥 가요. 하지만 저는 합니다. 오늘의 점 하나가 작아 보이지만 내일의 점이 되어 두 개가 되어가고 하루가 이틀, 한 달이 1년이 만들어서 둥근 원형을 만들지 결국 작은 하나의 점이 우리의 인생의 꿈을 이루고 오늘도 힘내고 많이 웃다 보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저희 남편한테 제가 글을 써서 보내요. 얼마 전에 30주년, 군대생활 30주년 행사를 했는데 제가 나의 반쪽, 그는 좀 멋지다, 그냥 27년차 이렇게 해서 저 보냈어요. 생전 칭찬도 안 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한 사람이 하트 요만한 걸 막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먼저 주고 나니 네가 주면 그만이고 안 주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주니 더 풍부하고 더 감사하구나. 내가 더 많이 줄게 라고 하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물었어요. 내가 아침마다 애교 부리고 이렇게 막 엉덩이 한번 두드러지는 거 좋아?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하실 거예요? 좋지. 이래야 되는데 개미 똥구멍한 목소리로 이렇게 안 들렸어요. 아 승질 안 들려. 뭐라고? 그랬더니 뭐라죠? 그래 여보 군인이 그래갖고 야 피죽도 못 먹고 나는 표현하는 남자가 좋아. 그랬더니 창문을 싹 열더니 봄이네 그러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과거는 추억이에요. 과거는 추억이에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 환상이야. 내일 죽을 수도 있어. 현재는 즐거워야 돼. 이게 웰다잉이에요. 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짧은 인생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인데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죽은 시인의 사회 알죠? 거기에서 카르페 디엠의 뜻은 선생님이 애들이 너무 공부 입시하니까 얘들아 매 순간 소중하게 살고 현재 즐겨. 오늘이 제일 중요해 라고 한 이분 돌아가셨어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에 언제나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메멘토 모리. 우리는 언제나 죽는다. 현재를 잘 살아야 우리는
메멘토 모리. 꼭 죽게 되어 있다. 그러니 후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의 동결선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로마에서 장군이 많은 사람들하고 전쟁을 나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종한테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를 외치라고 해요. 이 장군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우쭐댈 게 아니고 나는 언젠간 그 전쟁에서 나도 죽을 수 있다. 이 모든 군중에게, 모든 군인에게 외쳐라 라고 하는 게 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자신의 죽음 앞에는 늘 유한한 삶이 있다, 인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카르페 디엠 앞에는 항상 메멘토 모리, 하나의 연결선이다. 자, 이거는 죽음과 오리와 튤립이라는 명작 책이에요. 여기서 보면 오리가 어느 날 자신을 지켜본 존재를 발견해요. 오리가. 근데 걔가 뭐를 하고 있냐면 항상 튤립을 갖고 있어요. 튤립을 갖고 있어서 너는 누구니? 라고 오리가 물었더니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의 죽음이야. 왜 못 봤니? 나는 늘 너를 따라다녔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은 본인이 선택하지 못하지만 죽음도 아직은 선택을 못해요. 아무리 안락사가 있고 존엄사가 있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지하고 인식해야 되는 건 카르페 디엠 앞에는 늘 메멘토 모리. 내가 현재를 즐기고 잘 살아야 나의 인간의 유한의 생명은 언젠가 잘 죽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 명화가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결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2호선 아니에요?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끝이 있습니다. 자,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 죽음의 학의 어머니인 대가가 죽음을 5가지 단계로 나눠봤어요. 인간이 살면서 5가지의 죽음의 단계에 있다가 죽더라. 1단계가 뭐냐면 선생님 암입니다. 선생님 백혈병이에요. 선생님 뭐예요? 라고 하면 부정을 하죠. 왜? 내가? 이거는 나이를 불문하고 30대든 50대든 70대든 똑같이 내가? 라고 하죠. 이 부정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분노를 합니다. 근데 진짜 잘 살았는데 왜 나한테 야, 더 악닥거리고 사는 저것들 봐봐. 저것들도 암이 안 생기는데 왜 나한테 오지? 라고 분노를 하다가 어느 순간 협상을 합니다. 협상하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 성모 마리아님, 부처님, 저 우리 애가 20살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하늘문 열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신과의 협상을 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는 우울해지기 시작해요. 우울하다는 건 내 몸, 신체에 점점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살이 빠고 고통을 느끼고 눈이 쏙 들어가고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나면 받아들이는 이 5단계를 이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과 죽어가는 5단계라는 우리 그 죽음학의 마치 사회복지학에서 한 것처럼 요 하나의 5단계를 만들었는데, 자,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 이 언니가 2004년에 죽었어. 2004년에. 1926년에 태어나서 2004년에 죽었어. 지금은 20년이 지났죠. 여전히 우리가 이 5단계의 죽음을 보내고 있을까요? 세상은 문명과 과학과 기술의 변화로 3단계로 바뀌었습니다. 3단계. 이 5단계까지 가지 않아요. 자, 이거는 심리적이라는 거면, 자, 보여지는 죽음 단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현대의학에서는 외출을 못하는 걸 사회적인 사망이라고 합니다. 내가 외출을 못하고 안에만 있으면 사회와의 분리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미 나는 사회에서의 사망 1단계. 자, 2단계는 뭘까요? 침상을 못 벗어나는 단계를 완전 와상 단계라고 합니다. 기저귀 차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든 거. 이거를 2단계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와상. 자, 3단계. 밥을 못 먹는 단계, 현대의학에서의 발전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단계죠. 콧줄러 먹고 뱃줄 뚫고 굳이 입과 식도를 이용하지 않아도 생명의 연장이 되는 연명하고 있는 요거를 이렇게 3단계로 나눴어요. 이거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나눴어요. 의학이라는 발전과 문명의 세대에 의해서 5단계까지 사람의 그 심리가 있다면 보여지는 죽음의 3단계는 이렇게 3단계로 나눠졌더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원 객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병원 객사. 이 슬픈 우리의 현실이죠. 처음에 아버지가 암이라고 할 때 식도암, 3기유, 폐, 부정맥, 콩팥 이상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80이 넘으면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암이 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래요. 8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그분들이 고생을 했잖아요. 우리처럼 홍삼을 먹었어요. 건강기능식품 먹었어요. 잘 먹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데 84세인 아버지를 본 우리는 엄마를 8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로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수술하지 않겠습니다. 그 의사가 안 돼요. 항암도 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어르신이 기력이 없네요. 방사선도 하지 않겠습니다. 안 돼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뭐였냐면 가만히 있는 아빠를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아니 어차피 저렇게 사는 거 그냥 다 해줄 걸 그랬나? 라고 했는데 조금 똑똑한 우리가 병원 객산을 시키지 말자 라고 한 게 바로 다 멈춤이었어요. 아직 우리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 객사가 대한민국의 현재 거의 중환자실에 갔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현명한 판단을 하는 자식이 없더라. 그게 아니죠. 내 부모를 보내지 못한다라는 의미겠죠. 저는 죽음 강의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은 이런 서치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아버지가 암이라고 한 것과 내 친구가 암으로 방사선을 하면서 이렇게 점점 몸이 굳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1살에 죽어가는 내 친구가 불쌍하냐? 84세에 암이 걸린 내 아빠가 불쌍하냐? 좀 냉정해지기 시작한 거죠. 막 슬픔에 젖어 있는 게. 그리고 다시 보니 내 친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친구 지승이는 아빠가 84세에 돌아가시기 때문에 최소한 51에 가는 나에 비하면 행복한 거다. 점점 냉정해지면서 분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공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작은 공부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자녀들과의 대화나 뭔가를 할 때 조금 냉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인간은 참 단순하면서도 욕심도 많고 그리고 삶에 대한 의욕이 되게 강합니다. 그 51 친구한테 항암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 눈만 돌리고 있는 그 친구가 하겠다라고 할 때 저희는 왜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저게 본성이고 본심이구나. 그리고 그날 저녁에 중환자실에 가서 그 다음날 죽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냉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제 대한민국은 변했어요. 변했다라는 이유는 물론 여긴 서울입니다. 제가 25년 가까이 강의를 하면서 강남 노년에 있는 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장수 노인 복지관에서 한 적이 있고, 금산 가서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오는 그 습관과 태도와 학습의 문화와 그리고 보여지는 게 다른 거 알죠? 강남 노년에서 어르신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원장님, 의사선생님, 학교 교장, 투스타. 요게 거의 뭐 줄을 잇는다면, 저 장수 가면 뭐예요? 장계 농협 가면 다 농사 지었잖아요. 똑같은 성교육을 해도 여기는 아유 강사가 아주 야무지게 잘하네 하는데 거기는 막내딸이 뭐 콘돔 얘기를 하고 지랄이요 막 이래요. 심지어 막 나가버리기도 해요. 나갔다 물 빼고 오신 할아버지도 있고. 진짜 그래요. 제가 느꼈던 삶의 질과 이런 태도가 다 다른데 우리는 서울이라는 공간에 살고 있고, 또 하나는 세대가 그만큼 지나왔고 여기 우리 다 어느 정도 인지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성인이 될 수 있고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 얘기하고요. 이제 뭐 죽음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양성 과정을 제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면 어떨까요? 좋죠. 네, 그 홍창원 대표님하고 얘기를 하시고요. 요렇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저한테 서울시 어떤 복지관에서 선생님 프로그램을 짤 때 10회기로 짜주세요 해서 제가 이걸 다 짰어요. 그래서 교육을 하루 과정을 하면 이 짠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하고 영상을 주고 거기에 간간히 율동을 넣어서 줘요. 되게 쉽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복지관을 가고 싶다. 그럼 복지관도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점점 제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강의할 땐 즐거운데 돌아왔으면 내 현실이 그 시어머니가 또 12년째 요양원에 계시는데 저는 처음에 아버지하고 시어머니가 동시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위독한데 시어머니가 막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어머니는 요양원으로 다시 가셔서 숨을 제대로 쉬고 있고 아버지 이러고 계신 상태인데 너무 우울했어요. 강사라는 사람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뚫어지게 투시를 했어요. 나를 봤더니 첫째, 내가 생각을 좀 바꾸자. 내가 그래도 지성인이고 강사인데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몰입
아니고 그래 부모님은 돌아가시게 되어 있고 나는 내 일을 해야 하고 부모 다음엔 안 돼. 뭘 그걸 두려워하냐. 두 번째는 좀 내 뇌를 긍정으로 바꿨고 범사에 감사해보자 라고 했더니 조금씩 바뀌면서 이런 글들도 쓰고 또 그 글 때문에 제가 힘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정했냐면 내가 자꾸만 우울해지고 자꾸만 아파하면 지금 내 환경이 같이 우울해지고 쇼파 끝자락 그 사람은 뭔 죄예요. 하루 종일 군복 입고 뺑이 치고 왔는데 집구석에 왔더니 우후죽상하면서 밥 먹을 거야 라면 먹을 거야. 이게 좋아요? 안 되겠다. 내가 최소한 내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목표를 가졌습니다. 작은 목표를 갖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더니 내 삶이 행복해지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크고 작은 역경들이 도약의 발판이 삼아서 더 힘껏 뛰어오른 걸 회복 탄력성, 다른 말로 심력, 마음의 힘이라고 해요. 그거는 내가 내 생각과 그리고 내 행동과 내 말들이 하나의 조합이 되었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겠다 했더니 나쁘진 않았어요. 됐어요. 또 하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여러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한 사람의 위로가 내 마음을 확 바꾸면서 긍정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친구 여러 년들 필요 없어요. 밥 사주기 바쁘고 커피 사주기 바쁘고 시샘하기 바쁘고 자랑질하는 것들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손 내밀고 지도 힘든데 호주머니에서 5,000원 꺼내서 차비 주는 친구, 그 친구 하나면 돼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내가 힘이 되었을 때 와 정말 그거는 100명의 힘보다 더 큰 힘이 됐다라는 것을 회복 탄력성에 의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아까 제가 보니까 그랬잖아요. 자살하려고 한 사람들 다 여기 오라고. 여기서 뭐 했어요? 율동하고 박수 치니까 어떤 느낌이었어요? 세포가 살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살아있음에 고맙고 살아서 누군가와 관계를 혼자 집에서 벽 보고 할 수는 없는데 여기는 우양우하라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누군가와 함께 작은 스킨십으로 나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나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하고요. 혹시나 오늘 집에 가셔서 내가 과연 행복한 사람인가?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오늘 웰빙과 웰다잉은 하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 A4 용지에다가 내 머릿속에 가장 큰 고민을 먼저 적어가면서 하나씩 정리해보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나름 이 자리에 와서 그걸 얻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페북에 올렸더니 평소에 50명밖에 좋아요를 안 눌렀는데 100명이 누르더라고요. 5번째 책에 나올 겁니다. 책 사서 보세요. 예전처럼 누군가와 소통하려고 애쓰지 않으며 누군가의 삶 속 기쁨과 행운을 따라가지 않으며 누군가의 승승장구의 부러움을 애써 감추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며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하는 50이 되었다. 50은 여유로이 혼자가 더 좋다. 나에게 시간이 되어지고 운동도 하고 사색도 하고 책도 읽고 나답게 나스럽게 강의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TV, 주말 연속극 이런 거 안 보고 여기 앉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세포가 살아있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삶은 멈추면 바보가 됩니다. 움직여야 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물을 가져왔어요. 자, 선물인데 이게 35,000원인데 저 아프신 선생님을 드리려 했더니 또 이분이 너무 또 적극적이라서 두 분이 나눠 가지세요. 5장 있어요. 5장. 예. 네,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